건축선 개념이 어려운 개념인데 책을 보면 어려운데요. 거꾸로 공부하면 쉬워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기본적으로 도로 너비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요? 그렇죠. 그러면 건물 지을 때 도로가 4m 이상이다라고 하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? 건물 지을 때 건축물 외벽이나 담장을 도로 쪽으로 최대한 위치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해요. 그러면 A 대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건축선은 도로가 4m 이상 확보했잖아요.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, 요 선 있죠, 요 선. 요 선만 넘지 않고 건물 지으면 돼요. 이 선 넘어서 건물 지으면 안 되지. 도로 침식이라고 그러거든요. 도로 묶고 들어가잖아요. 지 땅도 아니고.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,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, 대지와 도로와의 이 선이 바로 건축선이에요. 이러면 이제 시험에 나올 게 없거든. 자, 이럴 때 도로 너비가 옛날에 만들어진 도로라 3m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이때도 얘를 건축선으로 건물 지어버리면 도로가 평생 3m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럼 자동차 2대 왔다 갔다 도로 기능을 못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A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는 대지 안쪽으로 일정 거리 후퇴해서 건축선 정해집니다. 이 선 넘어서 건물 못 지어요. 얘는 이 안쪽으로 일정 거리 들어와야 돼요. 얼마나 들어와야 될까요? 얘도 들어가야 되겠죠? 같이 들어가야 돼요. 쉽게 말하면 소요너비 4m를 확보를 해놔야 돼요. 그래서 도로가 3m 있잖아요. 얘는 건물 지을 때 0.5m 들어가서 건물 지어야 돼요. 야도 0.5, 얘도 0.5. 그러면 이 공간만큼을 미리 건물 못 짓게 해놔야 도로 확장하는데 무리가 없잖아요. 나중에, 그러죠? 그래서 이게 건축선 제한 받는 거예요. 그러면 A 대지 소유자는 이 선 넘어서 건물 못 짓는다고. 그러면 실제 0.5m 들어갔죠? 이 부분은 대지로 이용하면 안 돼요.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.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자인데 3m 너비 도로에 접한 대지를 중개를 한다. 그러면 이 땅에 건물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는 건폐율 50%라면 요 남는 땅 있지요. 여기 50%만큼 지어야 돼요. 등기부상은 전체가 내 땅인데. 그러면 중개업자는 땅 사는 사람한테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. 그러지 않고 땅을 팔았다가는 땅 산 사람이 나중에 허가 신청하러 갔더니 설계 다시 해오시라고, 요는 대지에서 빼고 계산하시라고 할 거란 말이요. 그럼 중개업자한테 가서 손해배상 책임 묻지. 내가 만약에 손님이면 제일 먼저 중개업자를 어떻게 하냐? 죽여놓습니다. 구청에 일단 중개 설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단 구청에 민원 들어가야 돼. 그 다음에 고발해요. 법적으로. 뭐 당사자니까 고발이 아니고 고소가 되겠네. 중개사법 위반으로. 그러죠?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. 제기를 못하게 자격증 날려버리고 합니다. 자격증을 박탈당하게 만들어 놓고 영창 집어넣어버립니다. 그러잖아요.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면 그런 놈을 안 만나길 바라야지. 어리버리한 사람 만나야지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중개업자 같으면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계약서에다가 설명을 할 때 말로 하면 안 돼요. 민사소송은 전혀 안 돼.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는 안 돼.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단수로 도로가 소유너비 미달이므로 건축을 할 때 대지 안쪽으로 0.5m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, 대지 면적으로 이용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음이라고 쓰고 지장을 찍는 거예요. 막도장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. 그래서 지장 찍어놓고 그러면서 나 수수료 받고 다 나갔잖아요. 나중에 6개월 뒤 1년 뒤에 와서 깽판 치면 말이 필요 없어요. 계약서 들이밀면 돼요. 봐라, 부동산 사무실 하나 냅둬야 되니까 네 것도 가져오라고. 지가 다 읽어보고 손 찍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. 그러죠? 알아야지, 설명하려면. 그 다음에 도로가 만약에 2m밖에 안 돼요. 그럼 야 얼마 들어가야 될까? 야도